미희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한 마리의 회색 줄무늬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미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꿈에서 본 그 고양이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고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고양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고양이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곧장 미희에게 달려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물었습니다. 당기는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미희가 당황하며 내려다보자 고양이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강렬한 기시감이 미희를 덮쳤어요.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결혼식장.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가운데 메디플렉스 제약회사의 젊은 CEO 정태준과 장미희의 결혼식이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장미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왔어요. 괜찮아. 그냥 결혼 전 긴장일 뿐이야. 미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최근 들어 자주 꾸는 이상한 꿈들, 낯선 장소와 얼굴들, 그리고 항상 꿈에 등장하는 회색 줄무늬 고양이. 미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태준이 말한 것처럼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미희야, 괜찮아? 시작하려면 5분 남았어. 웨딩 플래너 지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미희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미희는 태준과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난 그는 완벽한 신사였어요. 똑똑하고 성공적이고 매력적인 CEO. 그녀를 정성껏 대하며 호화로운 데이트를 이어갔고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했죠.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미희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그렇게 적은지, 왜 대학 친구들이 연락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대기실에 도착하자 미희의 아버지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아름답구나. 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웨딩 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희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결혼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 정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미희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한 마리의 회색 줄무늬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미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꿈에서 본 그 고양이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고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고양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고양이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곧장 미희에게 달려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물었습니다. 당기는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미희가 당황하며 내려다보자 고양이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강렬한 기시감이 미희를 덮쳤어요.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물병원, 별이라는 이름, 웃고 있는 낯선 남자의 얼굴, 실험실, 주사기. 미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희야,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희의 눈에는 태준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언가가 보였어요. 처음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미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확신이 샘솟았습니다.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미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친절함이 사라지고 분노와 불안이 섞인 위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희야, 무슨 소리야? 그냥 긴장한 거잖아. 태준이 미희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나기의 힘은 강했어요. 이러지 말고 진행하자. 다들 보고 있어. 그 순간 미희는 태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공포, 분노, 그리고 통제요. 마치 실험이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과학자의 눈빛 같았어요. 놓으세요. 미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가야 해요. 미희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고양이를 따라 달렸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목소리와 태준이 경호원들에게 뭔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미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기다려온 것처럼,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번화거리로 나온 미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거리를 달리는 그녀를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미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자신을 뒤돌아보며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앞으로 달렸습니다. 미희는 본능적으로 그 고양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고양이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로 이어지는 열쇠였습니다. 미희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미라는 이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미희는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고양이를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태준이 보낸 듯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미희는 자신이 무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 쉬지 못하다가 드디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는 그녀를 이끌고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미희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확신이 커져갔어요. 그녀는 장미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 진짜 산, 진짜 기억이 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고양이가 그녀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회색 줄무늬 고양이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조그만 간판이 문에 들어왔습니다. 나영자 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희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장소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병원 문을 향해 앞발로 툭툭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미희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연아, 정말 너구나. 미희의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하연이라니요. 그녀는 장미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여성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저를 아세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위험해. 나영자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 미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고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나영자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병원 내부는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동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하연아. 나영자가 차를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장미희입니다. 하연이 아니에요. 미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비쳤어요. 내 진짜 이름은 서하연이야. 너는 2년 전에 실종됐어. 그리고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돌아왔구나. 미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하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영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미희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사진 속에는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동물병원 가운을 입고 회색 줄무늬 고양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저인가요? 미희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 동물병원에서 일했어. 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였지. 특히 동물들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 마치 그들과 대화하듯 그들의 마음을 읽었지. 미희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미지들이 번쩍였습니다. 아픈 개를 치료하는 장면, 새의 깃털을 매만지는 손길, 고양이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이 고양이는 별이야. 내가 구조해서 키웠던 고양이지. 내가 실종된 후에도 별이는 너를 찾아다녔어. 2년 내내. 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이라는 이름이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어요. 별이가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본능적으로 미희의 손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장미가 되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네, 오빠 주원이 메디플렉스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어. 그런데 어느 날 주원이 회사의 비밀을 발견했지. 그들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밀매하고 불법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태준의 회사였어요. 주원이가 증거를 모으다가 발각됐어. 그리고 실험실 폭발 사고로 위장된 살인이 일어났지. 나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희의 눈앞에 갑자기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오빠의 얼굴. 미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오빠의 죽음을 의심했어. 그래서 메디플렉스 실험실에 몰래 들어갔지. 하지만 발각됐고 그들의 새로운 실험 대상이 됐어. 실험이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기억 조작 약물을 개발하고 있었어.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는 약물이야. 너는 그 약물의 첫 번째 인간 실험 대상이 됐지. 미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의 영화처럼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얀 실험실, 주사기, 정태준의 차가운 미소. 그럼 정태준은 내게 약물을 테스트하고 가짜 기억을 심은 거군요. 미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를 장미라는 새 인물로 만들어 약혼까지 했지. 아마 결혼 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묻으려 했을 거야. 미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 불안감, 이상한 꿈들, 모두 진짜 자신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별이가 너를 찾아냈어. 별이는 내 냄새를 잊지 않았지. 그리고 결혼식 날 너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어. 미희는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의 녹색 눈동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미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조각조각이에요. 나영자가 따뜻하게 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본능적으로 진실을 찾아왔다는 거야. 별이가 갑자기 미희의 무릎에서 뛰어내려 병원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미희는 본능적으로 별이를 따라갔어요. 작은 창고 안, 별이는 바닥에 느슨한 나무 판자를 긁고 있었습니다. 미희가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는 방수 케이스가 있었어요. 케이스 안에는 USB와 여러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주원의 증거라고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미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빠가 남긴 거군요. 미희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메디플렉스의 비밀 시험 기록, 멸종위기 동물 밀매 증거, 기억 리셋 프로젝트 문서들. 모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나영자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어요.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미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빠 주원이었습니다. 하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주원의 목소리가 미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메디플렉스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이용해 불법 실험을 하고 있어. 특히 정태준이 개발 중인 기억 조작 약물은 매우 위험해.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는 약물이야. 이 모든 증거를 모았어. 하연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미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 오빠의 목소리, 표정,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 속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장미희로 살았던 1년간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두 개의 인생, 두 개의 정체성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저는 누구인가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자가 그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너는 서하연이야. 용기 있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 장미희는 그들이 만든 가짜 정체성이야. 미희, 아니 이제 하연이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하연은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의 눈에서 신뢰와 용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별이의 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깊은 교감이 느껴졌어요. 오빠의 죽음, 그리고 내 기억을 훔친 사람들, 모두 밝혀내야겠어요. 정태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잃어버린 기억을 완전히 되찾, 정태준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 그것이 오빠를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정이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에 담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빠 주원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멸종위기 동물 밀매 기록, 불법 실험 데이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억 리셋 프로젝트 문서까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영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정태준은 권력과 돈이 있어.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 하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별이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별이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진우 약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오빠의 친구였죠. 나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하연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이름이 그냥 떠올랐을 뿐이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하연과 나영자, 그리고 별이는 이진우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진우 약국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하연을 보자마자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약국 안을 울렸습니다. 하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하연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진우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흐릿하지만 대학 시절 오빠 주원과 함께 웃고 있는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우 선배, 맞죠? 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우가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살아 있었구나.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하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장미희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녀의 진짜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약국 뒷방으로 자리를 옮겨 하연은 이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열어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폭탄급 자료야. 진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주원이가 이 모든 걸 모았다니. 하연은 오빠를 떠올리며 눈물을 참았어요. 오빠는 정말 죽은 건가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험실 폭발로 위장됐지만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주원이가 이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정태준이 알아냈을 거야. 진우는 컴퓨터 화면에 뜬 화학식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정태준이 개발 중인 기억 조작 약물의 성분이야.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 작용해서 기억을 선택적으로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이 약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이 약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상상해봐. 불편한 기억을 지우고 원하는 기억을 심을 수 있는 약물이라면 범죄자들이 증인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권력자들이 반대파의 기억을 바꿔버릴 수 있어. 전쟁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하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약품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존재 방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물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진우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이 일어나고 결국 기억 전체가 파괴돼. 주원이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던 거야. 하연은 자신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을까요? 진우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실험 초기 단계였고 완전한 기억이 이식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별이를 보는 순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야. 갑자기 약국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가 갑자기 털을 세우고 으르렁거렸어요.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메디플렉스 보안팀이야. 어떻게 찾아온 거지?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약국 앞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붙잡힐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하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별이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별이가 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약국 주변에 다른 동물들이 있나요? 하연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옆 건물에 애완동물 가게가 있어. 진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가졌던 능력, 동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별이가 창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연은 별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별이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 후 약국 앞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탈출한 다양한 동물들이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개들이 짖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햄스터와 토끼들이 사람들 발 사이로 달려갔습니다. 메디플렉스 보안팀이 당황해 혼란에 빠졌어요. 하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에요. 하연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골목길로 달렸습니다. 별이가 어느새 다시 그들과 합류했어요. 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능력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진우가 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해. 동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아직도 있구나. 하연은 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진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증거들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해. 내가 아는 환경 및 동물권 전문 변호사가 있어. 윤서진이라고. 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녀를 만나러 가요. 이제 정태준에게 맞서야 할 때예요. 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의 죽음, 자신의 기억 상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의 고통.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찾을 때였어요. 하연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결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하연의 발치에서 부드럽게 몸을 비볐습니다. 하연은 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별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하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정태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약혼녀 장미희가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주간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연의 시선이 실험실 구석의 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의 문에는 기억 리셋 프로젝트 테스트 대상 1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기억 조작 약물의 시험 대상이 되었던 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문을 열자 하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원 침대, 모니터들, 그리고 약물 주입 장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벽에는 그녀의 사진과 서하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장미희로 변한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연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메디플렉스에 침입했던 날, 정태준에게 붙잡혔던 순간, 그리고 기억을 잃어가며 느꼈던 극심한 공포까지. 하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별이가 다가와 그녀에게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내가 기억해. 하연이 속삭였습니다. 모든 걸 기억해.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서진과 다른 활동가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연, 이쪽이 안전해요. 서진이 외쳤습니다. 하연은 재빨리 컴퓨터 파일들을 복사하고 약물 샘플들을 모았습니다. 활동가들은 케이지에 갇힌 동물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어. 진우가 외쳤습니다. 실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메디플렉스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모두 그 자리에.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붙잡힐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연이 동물들을 향해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출된 동물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의 포효, 원숭이의 비명, 새들의 날갯짓.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보안팀은 당황했습니다. 지금이에요. 하연이 외쳤습니다. 활동가들은 그 틈을 타 동물들과 함께 출구로 향했어요. 하연은 마지막으로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들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경찰차들이 창고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대신 메디플렉스 보안팀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변호사님, 한 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보 받고 왔습니다. 이 시설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증거 덕분에 체포 영장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때 한 남자가
경찰들 사이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정태준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난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연은 정태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확고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정태준 씨,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체포되며 하연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널 만든 건 나야. 하연아, 내 기억, 내 정체성, 모두 내가 만든 거야. 더 큰 그림이 있다고. 하연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인지 알았어요. 서하연, 동물들과 교감하는 동물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별이가 그녀의 발치에서 기분 좋게 골골거렸습니다. 하연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이겼어. 별이. 오빠를 위해, 그리고 모든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하연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정태준이 말한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은 없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하연은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태준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 밀매, 불법 약물 실험, 그리고 하연에 대한 기억 조작까지 충격적인 혐의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검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서하연 증인, 메디플렉스 제약회사와 정태준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정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하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오빠 서주원은 메디플렉스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멸종위기 동물을 이용한 불법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히 기억 리셋 프로젝트는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 대신 강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오빠가 이 사실을 고발하려 했을 때 정태준은 실험실 폭발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메디플렉스에 잠입했지만 붙잡혀 그들의 첫 번째 인간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정이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어요. 하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어떻게 장미이라는 가짜 정체성을 심어 넣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전문가적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동물 행동 전문가로서 저는 실험실에서 구출된 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명확한 징후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약물 테스트에 사용된 동물들은 신경계 손상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검사가 증거 사진을 제시했어요. 구출된 동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상태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동물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이 호랑이의 행동 패턴은 반복적인 약물 투여로 인한 신경 손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의 경우 기억 조작 약물 실험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동물이 자신의 고유 행동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정태준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어요. 서하연 증인, 당신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어요.
그 의사 소견은 정태준이 만든 가짜입니다. 제가 제출한 메디컬 리포트는 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불어 제 기억이 돌아온 후 수행한 전문성 테스트에서도 동물 행동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이 완벽히 증명되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뿐만 아니라 제 전문성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으로 정태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변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연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동요한 것이 분명했어요.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진우가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전문가 증언을 했고 나영자는 하연이 실종된 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진은 법적 공방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하연은 법정에 앉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별이는 특별 허가를 받아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태준, 멸종위기 동물 밀매, 불법 약물 실험, 살인, 납치 및 기억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별이. 판결 이후 하연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회복하고 장미희로 살았던 시간 동안의 재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하연은 나영자의 동물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새롭게 바뀌어 있었어요. 새 출발 동물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연이 나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나영자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이제 은퇴할 나이야. 이 병원은 내가 운영하는 게 좋겠어. 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편의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곳은 학대받고 실험 대상이 된 동물들의 재활센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동물들을 치료하고 재활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첫 환자는 메디플렉스 실험실에서 구출된 작은 원숭이였어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숭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고감 능력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연이 속삭였습니다. 원숭이가 조심스럽게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몇 주 후 하연은 대형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 권리와 윤리적 연구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많은 기부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회사의 범죄를 막는 것을 넘어 더 큰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동물 실험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곁에 선 서진, 진우, 나영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년 후 하연은 새 출발 동물병원 뒤뜰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빠 주원의 기일을 맞아 개최하는 첫 번째 기억의 날 행사였어요. 동물 보호 활동가들, 전직 환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하연은 작은 추모비 앞에 서서 초를 켰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요. 별이가 하연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연은 미소 지으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들 사이의 교감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병원 뒤뜰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연은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화로움 속에서 그녀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기억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교감과 사랑은 결코 지울 수 없다. 내 기억을 찾아준 별이에게, 그리고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오빠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간다. 하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사랑을 위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